이번 신작 온돌야와는 한편의 슬라이드 쇼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슬라이드 쇼에는 19세기 초에 일본 사진가에 의해 찍힌 서울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연하게 찍힌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확대해서 발견하고 재구성해서 음악과 함께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특별히 이번 작업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음악 감독이신 양방원 씨께서 협업을 해주셨습니다. 프리즘 이펙트라는 작품은 하나의 빛이 프리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빛으로 발하듯이 과거의 한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그런 해석의 차이, 입장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떤 네 가지 시선에서 바라보는 하나의 어떤 과거의 흑백 사진으로부터 상상될 수 있는 현재의 모습이랄까, 이런 것을 사진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를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덕수궁이라는 장소가 아주 오랫동안 사용했던 라디오하고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라디오도 많은 음악들이 나왔을 것이고 또 많은 사연들이 나왔을 텐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그런 맥락에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서거당 안에 작은 서거당을 그렸습니다. 그 서거당의 한옥 구조를 그대로 차용했고요. 근데 그 구조 안에 그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여줄 수 있는 건축물과 그리고 그 산업의 역사를 그려 넣었습니다. 덕홍전에 대해서 찾아보니 여기는 고종 황제께서 외국 사신들을 아련하셨던 그런 장소이고 또 집무실이었다고도 해서 고종의 어떤 집무실을 좀 설치 작품으로 구현해 봤습니다. 책가도 389는 근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책장을 채집하고 그 책장의 칸칸들을 재조합해서 고종 황제의 책장을 재현한 작품입니다. 제가 시각예술을 하기 때문에 항상 프레임화된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전통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로 어떤 프레임 안에서 가둬놓고 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VR 기술을 이용해서 그 시각성을 조금 완전 확장시키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4개의 작품을 통해서 제가 전통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작업은 시간의 축적과 관련해 있습니다. 마치 파도가 치고 물결이 흘러가고 나면 그 흔적들을 남기는 것처럼 이런 시간의 흔적들이 축적되어서 하나의 지층을 이루어 나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시간의 지층 속에 그 수직적인 시간의 개념 속에 숨겨져 있는 다른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찾아보는 것들이 저의 작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수궁 야외 프로젝트 빛소리 풍경전을 담당한 마동은 학예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번 전시가 총 그 9명의 현대미술가들께서 참여를 하셔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인데요. 예, 저희 이번 전시를 위해서 한 13개 정도의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또 아티스트 토크를 여러 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계속해서 아티스트 토크에 오신 그런 얼굴도 또 많이 보이시고, 또 양방원 선생님의 또 팬클럽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번 프로그램은 특별히 네이버 TV 생중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와 양방원 선생님의 그 토크가 끝난 다음에 관람객들의 질의응답을 받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모습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중계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거울을 봐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리플렛을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이번 전시는 총 9분의 작가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오늘은
오늘의 주인공이신 그 양방원 선생님과 또 장민승 작가님이 첫 번째 작품으로 온돌야와라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제 덕수궁에 오셔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석조전으로 가면은 대형 사진 작품 4점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가벽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 정현두 작가님의 프리즘 임팩트 효과라는 그런 작품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 김진희 작가님의 그 사운드 설치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넘어가면 유일하게 덕수궁에서 단청에 칠해지지 않는 나뭇결 그대로의 그런 정각이 있는데 서거당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서거당에서 권민호 작가님의 그 대형 드로잉 작품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서거당과는 굉장히 대비가 되게 매우 화려한 단청에 칠해져 있는 그런 덕공전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강일한 선생님의 그 대한제국의 빛나는 날들이라는 작품과 또 임수직 작가님의 그 책가도 389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시면 함령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종황제의 침전으로도 사용이 되었던 곳인데 그곳에서는 이진준 작가의 그 영상 작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 동선의 그 마지막 부분인 함령전 행각에는 오재호 작가님의 그 몽중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몽중몽이라는 작품 특별히 VR을 장착하시고 영상 작업을 보시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덕수궁 야외 프로젝트를 처음에 이제 관람을 하시면 가장 첫 번째로 만나보실 수 있는 온돌야화의 작품에 참여를 하신 양방원 선생님을 모시고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양방원 선생님은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현재 2018년 그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 음악 감독을 맡고 계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피아니스트이자 또 작곡가이시고 또 여러 방면의 이제 뮤지션들과 함께 협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1 한국인이십니다. 부모님은 한국분이시고 또 국적도 한국이시지만 일본에서 태어나시고 또 일본에서 교육을 쭉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말보다는 일본어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하실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말로만 이렇게 저희가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양방원 선생님 이제 나와서 저희 함께 토크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양방원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죠. 지금 굉장히 바쁘신데 네, 이 자리를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네, 마이크 앞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위로 올리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양방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양방원 선생님 나오시니까 이 객석에 계시는 관람객분들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이제 그 편안하게 토크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카메라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은 개의치 마시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끝나고 나서 선생님께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사소한 것들도 좋으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양방원 선생님이 음악 작업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저희가 음악이 들어가 있는 영상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이번 그 양방원 선생님 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양방원 선생님께서 뮤지션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원래 뮤지션으로서의 그런 과정을 이제 겪지 않으시고 의학을 공부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32년 전 1년간만 의사로서 좀 일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의사로 일을 하신 거죠? 마취가로서 1년간만 근무를 했었고요. 대학 병원에서. 네네. 네, 그러면 의학 공부가 쉽지 않고 또 실제로 마취과 1년 근무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음악 쪽으로 또 분야를 바꾸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는 아주 심플해요.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음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 저는 대학 학생 시절부터 음악 활동을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음악이 좋아서 대학에는 좀 많이 안 갔어요. 안 가면서 음악을 막 하고 싶었고 대학을 그만해서 의학을 좀
중단해서 음악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역시 우리 온 가족이 의사나 약사 가족에서 좀 자랐는데요. 그래서 아버님들의 그런 뜻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쉽게 그만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버님하고 약속을 했고, 예, 졸업을 하고 면허를 받는다, 의사가 된다. 예, 그리고 의사가 된 후에 바로 음악으로서 좀 시작할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지금 시점에서 바로 음악을 하는 것보다는 한번 의사란 직업을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1년간 근무를 한 후에 드디어 제 속에서 큰 결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음악을 하려면 뭐 기본적으로 피아노도 배울 것이고 여러 가지 네네네. 악기를 이제 배우셨어야 될 텐데, 그럼 의학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음악 공부도 같이 하셨던 건가요? 예, 저는 실은 의과 대학에 가고 싶었던 것은 아닌 거예요. 예, 음대에 가고 싶었고, 네. 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음악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역시 그 집안의 사정이랄까, 환경이 안 그랬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의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운명. 예, 네. 운명이죠. 네. 예, 그래서 그 운명 속에서 계속 음악을 하고 싶어서 다른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고 있었죠.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음악 작업으로 저희 이번 전시에 참여를 하셨는데, 네네. 장민승 작가와 같이 협업을 하셨어요. 네네. 장민승 작가는 시각미술을 네. 하는 작가죠. 그 시각미술 작가와의 협업은 처음이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 경험이나 과정 내지는 소감이 어떠셨어요? 소감은 역시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여기서 말씀 나누는 토크의 테마가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하고의 만남도 그렇고, 그런 새로운 그 미술 작가분하고의 만남, 그것으로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영감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아주 신선하고, 장민순 작가님은 저는 처음 같이 작업을 해봤는데 너무 지적이고 갖고 계시는 뭐랄까나 캐파시티를 할까, 그런 것들이 아주 크시고, 그 중에서 자기는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저한테 명백히 확실히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그 배경이나, 예, 많은 것들 생각을 하면서 저의 나름대로의 표현을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런 제작 과정이 저는 엄청 즐거웠고요. 시간은 약간 촉박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서로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장민승 작가가 이제 작품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슬라이드 쇼로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320장의 대한제국 시기의 그런 사진을 슬라이드 쇼로 변환해서 작품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사진 작업을 하신 후에 그 사진을 양방 선생님께 보내드려서 양방 선생님 그 사진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영감을 받으셔서 곡을 만드셨는데요. 네네. 네, 이 만드신 곡을 저희가 들어보면 전통 음악 소리도 나고 서양 음악도 소리도 납니다. 이번에 만들어주신 곡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역시 그 제작 과정 한마디만 좀 말씀드려도 좋을까요? 처음은 사진만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사진을 보내주시고, 사진이라는 것은 역시 그 순간이 멈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순간에 그 단편인 거예요. 근데 처음 그 사진으로서 얻은 그런 영감을 기반으로 시작으로 생각을 해서 다음에 올 때는 그것이 라프 편집이 된 영상이지 않습니까? 영상이란 것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음악을 만들어낸다. 그 작업이 엄청 재미있는 거예요.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작품의 사진의 배경이란 게 대한제국이나 그 레트로한 그런 아주 우리나라의 옛날 모습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2017년 이 순간에 그 당시에 작품을 봤을 때의 레트로감이라 할까, 지금 이 현재 레트로감,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현대 기술이라 할까, 우리가 음악을 제작할 때 많은 기술들, 현대적인 기술 거기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역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분, 색깔이라 할까,
예, 소리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싶었고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제가 하는 것으로서의 나름대로의 많은 좀 장르나 그런 것들이 좀 넘어서 그런 것들이 같이 화합을 한다랄까 예, 대화를 하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음악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역시 저의 음악적인 기관인 서양 음악의 첼로 소리. 첼로 소리가 아주 이 작품에 어울린다는 것을 맨 처음에 좀 뭔가 전민순 작가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좋다, 그렇다 그런 합의가 있었어요. 그 다음 장구 소리, 예, 장구의 타악의 가락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천천히 그리고 리듬 빠르게 하는 것들을 현대적인 기술로서 잘랐어요. 네, 시간으로서 자르고 그 자른 것을 다시 거기서 시간차를 만들고 다른 그룹이란 말 혹시 표현 아세요? 그룹이란 게 뭔가 리듬에 네. 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리듬의 그루브. 개념이라 그룹. 네. 좀 발음이 안 좋았어? 죄송해요. 아니 그루브라고 한국분 그루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것으로서의 다른 원래 있는 그룹은 다른데 거기서 전혀 다른 그룹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것으로서 현대적인 뭔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리듬감이라 할까 색깔을 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노이즈예요. 노이즈. 예, 노이즈란 것은 원래는 듣기 싫은 소리 같은 개념이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 사진을 보시면 사진에다가 많은 노이즈가 있어요. 아주 옛날 사진이니까. 그런 사진의 노이즈를 우리가 음악으로서 표현할 때 그런 노이즈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아이디어가 역시 핵심이 된 것 같아요. 음악만으로서 계속 이런 전시를 끌어가기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런 역시 좀 약간 노이즈가 있는 좋은 옛날 사진들 그것을 보면서 그런 불쾌하지 않고 뭔가 약간 시간을 같이 흘러가는 그런 노이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세 가지 요소로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실제 라이브 악기가 아니라 컴퓨터로 작업하신 네네네네. 그 음악인 거죠. 네네네. 실제 악기 소리처럼 굉장히 영롱하고 실제 악기 소리랑 비슷하던데 네네네. 네, 평상시에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 하죠.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당연히 실악기가 좋죠. 자연의 소리는 최고죠. 그러나요. 그러나 이런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 실제 소리 비슷하게 그러나 실제 소리하고는 좀 약간 다른 느낌이라 할까 그런 것들도 아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것이야말로 그런 노이즈하고 잘 어울려요. 예, 그런 아주 저한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좋은 시도가 됐어요. 예. 네. 그러면은 한번 이번 작품 같이 한번 보시고 일단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네. 그 오늘 원래 그 전시에서의 음악이라 할까 전시는 20분 정도? 네, 22분 정도. 20분인데 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제가 사진 몇 장 받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좀 2분 반으로서 편집을 해봤습니다. 예, 음악도 좀 줄여서요. 2분 반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번 작품을 위해서 장민승 작가로부터 저 사진들을 받았을 때에 네. 딱 처음 이미지를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첫 인상 역시 그 타임슬립인 거예요. 제가 현재 이 시간부터 그 당시 역시 좀 그 시대가 대한제국이라고 하도 좀 넓기도 하고 네. 그리고 1950년, 60년대 사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시간에 뭔가 그 경계를 할까 그런 것들을 쉽게 넘을 수 있는 그런 그것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예, 신기하고 그래서 그 혹시 그 사진이 힘을 안 갖고 있으면 저는 타임슬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진이 저를 땡겨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네. 예. 어제 잠시 덕수궁에서 뵀었는데 네네네네. 덕수궁에 잠시 오셨을 때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어제 저는 어제 처음 이 작품을 봤어요. 현장에서. 예, 그래서 엄청 좋았고 혹시 저는 저녁에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예, 낮도 좋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노이즈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편집에는 노이즈 소리가 없었네요. 네. 그것은 역시 좀 2분 반이니까 2분 반으로서의 그것으로서 생각을 할 때 노이즈 소리를 좀 뺀 것 같아요. 제가. 네,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풀 버전으로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전시가 11월 26일까지 하니까요. 가서 덕수궁에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계시는 분 다 보셨어요? 예. 전시 혹시 안 보고 오신 분들을 손들어 달라고 하시면 아무도 안 드시겠죠? 아니 괜찮으세요. 괜찮은데 좀 한번. 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또 가서 또 보실 수 있는 시간 충분하니까요. 낮에도 한번 보시고 밤에도 한번 보시면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편안하게 보시면 좋고. 찾아주시는 분들의 관객분들의 수가 네. 엄청 많다는 소식을 네, 들었어요. 보통 블록버스터급이라고 하죠. 30만이 넘으면 블록버스터급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60만 명이 넘은 상태이고요. 전시가 아직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70만 명으로 되지 않을까. 네. 박수. 그래서 이번 덕수궁 전시가 저희 미술관 3관의 관람객 수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아주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양방원 선생님도 이렇게 오셔서 저희가 자랑스럽게 아티스트 토크를 또 진행을 할 수 있게 부담이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양방원 선생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양방원 선생님이 지금까지 작업하신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음악 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뮤지션들과의 협연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뭐 밴드라든지 아니면 오케스트라라든지 그래서 시각미술 쪽하고의 협업과 뮤지션과의 협업은 분명히 다를 텐데 그렇죠. 뮤지션과의 협업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되고 혹시 기억에 남는 협연이 있으신지. 뮤지션하고의 협연은 아주 오히려 자연스럽죠. 뮤지션들끼리의 그런 관계도 있고 당신은 다음 그 친구하고 해보라. 그렇게 아주 좀 자연스럽게 시작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저는 반드시 이분들하고 해보고 싶다. 그것으로 이어지는 그런 인연 같은 것도 있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적이었던 것은 1997년 저는 오케스트라 소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때 런던의 오케스트라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런던의 소리를 음악만이 아니고 저는 소리를 좋아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런던의 오케스트라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계속 생각을 했던데 갑자기 실현됐어요. 네, 저의 두 번째 음반 Into the Light라고 하는 음반이 있는데요. 거기서 영국의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하고 에비 로드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비틀즈가 하는 것으로서 아주 유명한. 네, 저는 거기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여기 있었어요. 머릿속에 있었는데. 근데 첫 음반을 만든 직후에 기타리스트 팻 메세니라고 있습니다. 팻 메세니하고 도쿄에서 어느 리허설 그 연습실에서 뵙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음반을 드렸어요.
첫 음반을 드렸더니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호텔에서 음반 잘 들었다고. 네, 그래서 제가 당신한테 조언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이것은 런던의 소리가 런던의 오케스트라 소리가 엄청 좋으니까 에비로드 스튜디오 같은 데 가서 한번 해보시라 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역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다는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머릿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음반 인투 더 라이트를 만들 때 제가 프로듀스를 하신 분한테 그 첫 음반은 중국에서 오케스트라 녹음을 했었는데요. 두 번째는 저는 영국에서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정도 이야기했어요. 네. 얘기하면 혹시 다 이루어지는 거 근데 아닐까요? 하고 싶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좋은데요 그 정도였어요. 네. 예. 근데 그때 그분께서 그래요? 그러면 알아보면 좋잖아.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역시 스케줄이 처음에는 안 맞았어요. 다. 그래서 역시 쉽지는 않구나.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다시 영국에서 연락이 와서 당신은 진짜 행운이다. 다 스튜디오도 오케스트라도 다 일정이 폈다. 갑자기 됐다. 가자. 끝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그분들하고 녹음했을 때 현장에서 그 소리 울림이죠. 울림. 예, 울림을 자기가 그린 그 스코어로서의 현장에서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역시 반했어요. 이런 소리구나. 저는 여기서 역시 그런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저희가 상상이 안 가는데. 아주 쉬운 심플한 예를 들면 성당 있지 않습니까? 예, 성당에 들어갔을 때 소리하고 약간 비슷해요. 경건한 느낌? 예, 아주 소리가 깊고, 예, 그리고 많이 잘 울리고, 네. 예, 스튜디오란 녹음실이란 것은 그것을 인공적으로 어느 정도 조절해요. 너무 그 울림이 많으면 녹음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나 오히려 클래식처럼 울림이 좋을 때는 그 울림이 오히려 음악의 일부가 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오히려 그 당시는 후자, 예, 울림이 음악의 하나가 되는 그런 부분에 아주 관심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녹음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역시 감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쓴 그 음악이 다른 표정을 저한테 보여줬다랄까. 예, 다른 것을 봤을 때 감동이랄까. 그것이 여기서는 저는 이제 못 빠지겠다. 예, 도망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런던 오케스트라도 이렇게 규모가 조금씩 다른데 어느 정도의 규모와? 오케스트라의 그 규모란 것은 그 녹음할 때마다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몇 인조? 네. 예로서 하고 싶다. 그것으로서 비용도 다르고. 예.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는 50명 가까이. 예. 50명이면 중간 이상의 중간 이상이죠. 네. 예, 중간 이상. 예,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는 제가 런던의 오케스트라가 너무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다 좋아요. 예. 다 좋아요. 우리나라도 좋고. 예. 저는 지난번에 그 소치 올림픽을 했을 때도 코리안 심포니하고도 했었고, 예, 우리나라도 좋고, 미국의 다른 나라 체코나 그런 데 있는 오케스트라도 다 좋아요. 그런데 역시 색깔이 다르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런던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클래식을 전공으로 하는 분들인데, 그러나 할리우드 영화나 그런 작업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해를 하는 뭔가 어프로치가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재미있고요. 예, 하는 분들마다 다르고. 그런 뮤지션들과 내지는 오케스트라 협업하신 그런 작품들을 혹시 저희가 조금 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두 번째 음반 인투 더 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저는 계속 런던의 오케스트라하고 음반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하셨군요. 예, 그리고 임권택 감독님의 100번째 영화 천년아, 그것을 녹음할 때도 런던의 오케스트라하고도 했었고. 천년학 영화 음악 녹음하실 때도 런던 예, 오케스트라. 런던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혹시 런던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실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잡혀 있었지만 하나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가 근데 생겼다. 이러죠. 저는 기본 1년 반부터 2년에 한 번은 런던에서 오케스트라 녹음을 하기로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뭔가 좋은 작품하고의 만남이 있을 때는 이것은 런던에서 했으면 좋겠다든지 네. 그런 뭔가 사이클을 생각을 해서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하셨던 그런 영상을 또 관객분들께 보여주시기에 또 준비해 주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네네. 그 제가 2014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원래 했었는데요. 2014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유토피아란 공연이 있습니다. 그 공연 영상을 한번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나오는 네네. 것 같거든요. 네네네. 연습을 저렇게 많은 뮤지션들과 하려면은 어느 정도 하시나요? 연습이 중요하죠. 어렵죠. 얼마나 연습을 하시나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같이 연주하고 있는 뮤지션들이 일본 뮤지션 그리고 미국 그리고 한국 뮤지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따로 일본에서 한번 연습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현장에서 현악기나 다 같이 한다든지 아무튼 그때마다 좀 상황이 달라요. 근데 역시 쉽지는 않지만 좋은 뮤지션들이 와주시면 소통이 되면 좀 쉽게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보통 뮤지션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실 때에 네. 그 전반적으로 연습을 이렇게 지휘하시는 또 이제 그런 역할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좀 엄하게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다 좋다 이렇게 분위기를 업 시키면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실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습이나 리허설을 운영하시는지 그런 스타일도 좀 궁금한데요. 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역시 좋은 뮤지션한테는 좋은 자료를 정확히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미리. 예, 그래서 그 자료를 전달하고 그리고 음원도 들으면 그 뮤지션들이 스스로 알아요. 예, 그래서 악보를 보고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저의 경우는 이렇게 하겠다든지 그런 것을 해석을 해서 좋은 뮤지션들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찾고 그래서 생각을 한 것으로서 현장에서 합주를 했을 때 다시 그 순시간에 그 뮤지션들이 바꾸면서 예, 순시간에 그때만 있는 음악이 그 순간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면 이제 뮤지션들과의 협연이 아무래도 가장 많으시겠지만 또 워낙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천년악 그 영화와도 영화 음악도 또 작업을 하시고 내지는 드라마나 뭐 CF 심지어 게임에 들어가는 네네. 음악까지도 작업을 하세요. 네. 이런 게임이나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은 다 영상 매체인데 네네네. 아무래도 저희가 TV나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많이 접하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더 저희가 친숙하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음악을 좀 효과적으로 임팩트 있게 전달할 때 영상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파트너가 네. 또 되기도 하고요. 영상과의 그런 협업은 어떠신가요? 그 저한테 있어서 영상만은 아니고 이런 정시 작품이나 예를 들면 행사나 그런 음악만이 아닌 다른 것하고의 콜라보레이션이란 게 아주 중요하고 제가 솔로 음악만을 하고 자기의 곡을 쓰고 막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만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다른 영상 작품이나 다른 제작을 하시는 분하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면서 서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영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애니메이션을 위한 그 테마를 위한 음악을 만드는 게 저의 뭔가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까지 그분하고 뭔가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영감을 얻고 어떤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는지 그게 아주 가장 중요하고 혼자만 생각하는 것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결과물이 나와요. 그게 저는 역시 혼자로서는 할 수 없는 영상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역시 예를 들면 임고은택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작진들의 연세가 아주 연세를 할까 나이가 어리죠. 죄송해요. 좀 이상했죠. 나이가 어려요. 근데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 사람들만이랄까 그 사람들이 가고 싶은 길이란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얻고 싶은 결과물을 같이 찾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저한테는 아주 큰 자극이 된다 할까, 양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하고 하는 것으로서 제가 양분을 얻고 그것으로서 다시 솔로 음악이나 그런 것들한테도 그것을 좀 돌려줄 수가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에 발로서 양발로서 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작업 방식이 조금 틀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네. 음악 같은 경우는 리허설이나 연습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뭐 박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속도, 뭐 화음 같은 거를 네네네.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한번 해보자 그 자리에서 조율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장미순 작가와의 협업도 그렇고 영상 매체와의 협업을 할 때는 네네네. 영상이 일단 만들어지면은 네. 거기에 음악을 그 후에 네네. 맞춰서 작업을 하고 음악과의 작업을 위해서 영상을 다시 편집을 한다거나 네, 그렇죠. 뭐 자시 작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힘들잖아요. 네. 과정이 그러게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 네. 작품마다 순서가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나 애니메이션도 극장판은 편집이 되어 있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집이 되어 있는 시간 영상에다가 음악을 만들어 가죠. 근데 TV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영상이 없는 거예요.
아. 네, 영상이 없어요. 네. 원작이 있고 콘티라고 있죠. 콘티 감독이 쓴 콘티를 보면서 그래서 상상을 해서 음악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6개월분의 음악을 예를 들면 60곡이나 것을 만들고 막 주고 그 음악을 제작진이 매주 편집을 하면서 그 음악을 거기에다 이렇게 쓴다든지 삽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음악을 최대한 길게 만드시겠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한국은 1분 반부터 길어서 2분이나 배경 BG로서 생각할 때는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메인 테마곡, 주제곡 같은 경우에는 역시 3분짜리나 얼굴이잖아요. 그럴 그 메인으로 되는 역할의 음악은 약간 좀 길고 무게감이 있고 밀도가 높은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조금 색다른 것은 영화나 드라마, 뭐 다큐멘터리에서도 이제 많이 작업을 하셨는데 요 영역까지는 제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게임에서는 조금 새롭다 생각이 들어요. 게임 음악은 굉장히 컴퓨터스럽 올 것 같고 선생님이 작업하시는 것과 이 방향이 맞나 이렇게 궁금하기도 한데 어떠신가요? 이게 재밌어요. 실은 저는 지금도 중국에 아주 엄청 규모가 큰 게임을 지금 2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모바일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개념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요.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파이널 판타지처럼 그렇게 아주 엄청 RPG로서 뭔가 영화예요. 영화 아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제가 게임 음악 NC 소프트에서 했던 그 아이온이라고 있는데 그것으로서도 런던에 오케스트라 녹음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항상 그 저의 지휘를 해주는 그 분이 계세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시고 60 좀 넘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양반은 이번엔 무슨 어떤 프로젝트로서 런던에 왔냐고 녹음하러 왔냐고. 그래서 이번에는 게임 음악 녹음으로 왔다고 했더니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진짜 상상이 처음엔 잘 안 될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당신 나하고 게임 음악 녹음하러 여기까지 왔어? 런던 심포니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만들어진 PV가 있어요. PV를 보여드려야 된다. 그래서 PV를 보여드렸더니 그 지휘자가 알았다고. 이게 영화다. 제가 좀 개념이 모자랬다고 솔직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의 수준이 계시는 분이 내 개념이 좀 달랐다. 모자랬다. 부족했다. 오케이 하자. 그래서 딱 가는 거예요. 그런 뭔가 역시 플렉시블한 뭔가 그런 주고받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저한테는 아주 좋은. 보통 게임 음악을 하실 때는 그러면 어떤 악기를 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그런 제약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혹시 그 게임이 예를 들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온라인 게임이니까 아주 동양적인 색깔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적인 전통 악기가 들어왔으면 좋고 그런 색깔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알아요. 저는 중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까도 그 여기에 화면에 나왔는데 제가 12국기란 애니메이션을 한 곳으로서 그 사람들이 12국기를 엄청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례가 들어올 때 반드시 12국기처럼 그런 음악을 만들어 주시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주문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역시 방향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대충 어디로 가야 된다든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 아주 서양적인 부분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오케스트라 소리나 그런 웅장한 스케일감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를 하면서 게임이니까 이렇다 애니메이션이니까 이렇고 영화니까 이렇다는 것은 전혀 없어요. 저희가 쉽게 알 법한 게임이 아마 2014년 아이온?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게임을 한번 해보신 분이 대부분 여기 오신 분 여자분이셔가지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이온 아시는 분 계세요? 아마도.
예. 네, 옆에 네. 알고 계신다고 이렇게 아, 손짓을 저는 하시고 아마 계시네. 네. 2007년, 8년인가 그쯤에 한번 시작을 했고, 그래서 재작년에 다시 그 두 번째 주제곡을 테마곡을 썼기도 했고. 아, 네. 음. 저희가 그러면 이제 게임 얘기를 조금 오래 하기는 했는데 좀 생소해서 저도 영상 그렇죠. 매체, 네, 영상 매체하고의 그 협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다가 게임 얘기까지 갔는데요. 저 영상 매체와의 협업을 하신 거에 대해서 또 준비해 주신 또 네. 영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작년 제주도 해녀에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물숨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영 감독님이 제작하신 영화인데 9년간 해녀분들을 계속 촬영을 하시면서 만드셨어요. 독립 영화인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음악을 담당했는데요. 그래서 그 역시 제주 해녀분들의 그 삶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엄청 좀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게임 같은 작품에도 참여를 하고 네.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도 저는 많은 힘을 얻어요. 예, 그런 좋은 영화라서 오늘 여기서 계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고향이 제주도신 걸로. 네네네. 우리 아버님께서 고향이 제주시고 네. 그리고 2013년에 제가 해녀 박물관 쪽에서 좀 연락을 받고 제주 해녀의 노래를 만들었어요. 네. 예, 처음으로. 처음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제주의 해녀의 노래를 제가 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네스코에 유네스코 등재도 됐고 해녀분들이 네네네. 그런 인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 페스티벌 또 예술 감독. 제주 뮤직 네, 페스티벌도 제주 뮤직 있습니다. 페스티벌 예. 예술 감독도 제주 하고 계시고. 좋아요. 네, 저도 제주도 엄청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잠시 그 물씀 영상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녀분들의 삶이
굉장히 고단하다고 그렇죠. 저희가 네. 알고 있어요. 네네. 지금 이 영상 보고 또 선생님 만드신 음악을 같이 들었을 때에 네네. 결국 뭐 행복하고 뭐 즐겁고 뭐 이런 느낌만은 아니라는 네, 그런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네. 이런 멜로디 라인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렇게 만드시게 된 그런 계기나 동기 혹시 느낌 첫 느낌 이런 게들 뭐가 있을까요? 그 해녀의 삶 자체가 저는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욕심이 앞서가면 좀 자기 생명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식구를 따님을 잃었던 분도 계세요. 해녀분들이. 근데 그분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게 해녀가 좋다고. 다시 그럼에도 탄생하면 다시 해녀를 하고 싶다. 그 표현 자체가 감동적인 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그 힘든 해녀를 예, 하시는 나는 이게 해녀가 좋다고. 이 해녀가 좋다고 단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을 볼 때 역시 저는 말로 안 되는 그런 뭔가 감동이라 할까, 예, 마음이 움직인다라 할까,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모티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업하시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 작업 자체는 저는 아주 많은 곡을 쓴 것은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기존 곡을 영화에 삽입을 해주셨기도 하고, 그리고 메인 테마곡을 그것은 작곡을 하고 녹음을 하거나, 예. 유명한 그런 뭐 천연학 같은 임검택 감독님과 같은 그런 분과의 또 작업을 하시지만 이렇게 독립 영화고 약간 다큐멘터리의 성격이 네네. 강한 이런 영화는 이제 소수 매니아층들이 많이 보시는 네네네. 그런 영화이기도 한데 이렇게 굉장히 규모에 따지지 않고 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상관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만남인 거야. 만남. 그 작품하고 만남. 그것을 만드시는 분하고의 만남인 거예요. 그 작품이 저를 땡기는 힘이 있는지, 그리고 그쪽도 그래요. 서로 그 힘이 있고 만남이 좋았을 때는 하는 거예요. 예, 그 규모가 크니까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러기보다는 하고 싶다가 가장 중요하고, 예를 들면 의자에서 바로 일어나는 이게 저 것이에요.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작품은 저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예,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예전에 KBS에서 했던 참화고도라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참화고도 말씀하신 거죠. 네. 예, 그때도 KBS 팀들이 제작분들이 저한테 와주셔서 좀 이런 작품이 있다. 그래서 양방원 씨가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봤는데 저는 그 본 순간 거기 그 편집실 거기서 이것은 내 것입니다고 했어요. 이건 반드시 내가 하겠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또 그 음악이 그 다큐멘터리가 또 탄생이 됐군요. 그 하나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 조건. 어떤 조건이? 저를 티벳에 데려가 주신다. 티벳에. 네네. 티벳이잖아요. 그게. 네. 촬영지에 저를 데려가 주시라고 했어요. 가셨어요? 안 된다고 하는. 난 전 또 가신 줄 알았네요.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요. 4,000m, 해발 4,000m 높고 고지고 머리도 아파지고. 네네. 그래서 자기들도 거기 그 야영장 캠프하고 자고 있을 때 심장 소리가 들린다고, 자기 소리가. 예. 그래서 책임질 수 없다고. 건강 안전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원래 그 티벳이나 그런 데다가 엄청 좀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못 갔지만 그 후에 4년 전에 중국의 영화로서 티벳의 하늘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좀 티벳에 다녀왔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엄청 좋죠. 엄청 좋지만 떨려요. 이 심장이. 네. 진짜 역시 5,000m 가까이까지 갔어요, 저는. 5,000m 가까이 갔는데 걸어 다닌 것만이라도 좀 숨이 막혀요. 숨이 가빠오르고. 예, 그래서 같이 동행했던 그 중국의 제작팀은 어느 한 사람이 머리가 아프다고, 진짜 죽겠다고 해서. 예. 그런 느낌들이 혹시 음악에도 이렇게 고스란히 표현이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역시 티벳 전체가 갖고 있는 역시 그 어려움 속의 아름다움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 매력적이에요.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데에서는 있을 수 없는 미학이라 할까. 네, 네, 예, 네. 자연만이 아니고 종교적인 그런 티베트 불교의 그런 오체투지라든지 네. 예, 그런 것들이 엄청 그래서 이런 개념이 생기는 거구나. 직접 작업을 하실 때 그 현장에 가서 영감을 얻으시는 거를 그게 좋아하시죠. 좋죠. 네. 가장 좋죠. 그러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게 현장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순전히 그러면 상상으로 네네. 작업을 하시는 네네네. 거죠. 근데 그것도 오히려 재밌는 거예요. 가상 세계니까. 네. 예, 그 사람만이 생각을 하는 세계에 갈 수가 있고. 저는 오히려 그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음악을 만들 때도 제약 없이 만들 수 있는 케이스가 많아요. 애니메이션이나. 제약 없이 만들 수 있는 케이스가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실사에서 아주 섬세한 깊은 감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하는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전혀 다른 시공간이랄까. 거기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가는 것을 유도해 주는 게 음악의 역할이고, 그럴 때 자기가 역시 마인드라 할까, 머릿속에서는 다른 공간에 가야 다른 분들도 함께 갈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 이번 전시를 위해서 덕수궁에 한번 여러 번 방문을 하셨을 텐데 네네네. 덕수궁에 오셨을 때 느낌은 또 어떠셨어요? 독수궁이라는 게 아주 특별한 공간이죠. 그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그러나 도시의 중심에서, 도시의 중심에 그것이 아주 저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도 거기서 2곡 연주를 했는데 느낌이 보통 야외에서 연주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어떤 느낌일까요? 보통 야외에서 연주하는 거. 제가 우리말이 서툴러서. 근데 많은 시간하고 많은 엘레멘트라 할까, 그런 것들이 쌓인 공간이라 할까. 예. 오픈되어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담아 있는 공간이라 할까. 그런 것들을 저는 나름대로 제가 느꼈던 느낌하고 혹시 비슷할까라는 생각에 불현듯 작은 에피소드를 드리자면, 이번 이제 전시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도 이렇게 주요 행각들이나 정각들 안에 작품을 설치를 하려면 사이즈를 재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이 사이즈가 요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함령 전에 저희 디자이너와 사이즈를 재러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관람객들이 아무도 없으시고, 관람객들이 없는 월요일은 문을 다 닫아놔요. 지금은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만 관람객들이 보시는 거고, 문을 다 닫아놓는데 저희가 이제 그 열쇠를 풀고 들어가죠. 네, 어제 제가 덕궁전 보여드린 것처럼. 아주 햇볕이 쨍쨍하고 대낮이었는데 그 안은 굉장히 위화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디자이너가 둘이 줄자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감과 동시에 둘 다 허공에 대고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는 위화감과 느낌이 사실 남다르더라고요, 덕수궁이.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해요. 많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네. 집요정이 집이 많은 요정이 것들이 있다고. 쌓여 있고 담겨 있고 많이 계세요. 거기. 네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들어서 대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와 제가 빨리빨리 치수를 재고 나가자. 그리고 얼렁얼렁 됐어요. 근데 당황을 하니까 자꾸 자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재고 나오는데 왠지 저희 둘 다 동시에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올 거고 전시를 위해서 이제 이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될 테니까 다시 좀 나가면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둘 다 동시에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디자이너는 안녕히 계세요라고 허공에 대고 인사를 하고 얼른 나가고, 무서우니까 저는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허공에 대고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그 느낌이 저도 조금 생소한 거예요. 사실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지라 그런 느낌들이 있어. 저는 나중에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문화재청 이제 선생님들께 조금 거기 느낌이 남달랐다 그랬더니, 이제 문화재청 선생님이 그 농담반 진담반으로 여기 덕수궁에 집요정 산다고, 집 지키는 요정 진짜 산다고 그렇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사실 다르다고.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어제 그래서 잠깐 덕수궁에 오셨을 때도 굉장히
어떤 공간을 되게 주의 깊게 보시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문 네. 열어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큐레이터의 권한으로 고맙습니다. 네, 잠겨있던 원래 안 하시는데 가구들을 막 유무이신데. 열면서 보여드렸지요. 네, 이 뮤지션과의 협업도 또 많이 하시고 이런 영상 매체와도 협업을 많이 하셨는데 또 문학계와도 협업을 또 하셨어요. 2015년인가요? 네. 유네스코 본부에서 시인 고은 선생님하고 네네네. 시인 낭독회를 음악과 함께 진행을 하셨어요. 네. 일단 저희가 언뜻 생각이 들기에는 시인 낭독이라는 것이 낭독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속도라든지 네네네. 뭐 리듬이 달라질 수 있고 거기에 음악이 잘 맞춰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결코 쉬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에피소드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작업은 어떠셨나요? 우선 시낭독회라기보다는 2015년도에 있었던 유네스코 70주년 개막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개막 총회를 우리 한국이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공연에 메인으로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시낭독하고 음악이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음악하고 시낭독을 따로 할까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역시 평화를 주제로 한 고은 선생님께서 평화를 주제로 하시는 시를 새로 쓰시고 거기에다가 제가 음악을 좀 만들고 콜라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콜라보로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은 선생님께서도 처음 음악하고 하셨고요. 그런 경험은 없으셨고 저도 없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시를 만드셨다고 하셔서 문자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오는데 당연히 대단하신데 역시 감을 100% 못 잡잖아요. 네. 왜냐하면 글만 봐서는 잘 그렇죠, 감이 안 그렇죠. 오죠. 네. 시 낭독이란 게 그 낭독을 하시는 분의 시간의 흐름이나 그러한 그 소리의 높이라 그런 것들도 있어서 제가 휴대폰으로서 고은 선생님한테 시 낭독을 한번 녹음해 주셨으면 좋겠다. 육성으로 고은 선생님이 직접 낭독한 것을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디어 보내주셨어요. 바로는 안 보내주셨고요. 뜸을 들이다가 드디어 보내주셨군요.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육성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 감이 왔어요. 저는 지금 기억이 나요. 그 당시는 제가 공연 투어 중이었습니다. 공연 투어 중이라서 전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그런데 드디어 그날 저녁에 그 육성 그 소리가 시낭독 소리가 왔는데 그것을 듣고 제가 그 한국에 있는 제작을 하는 방에서 새벽까지 그때 스케치를 했어요. 스케치를 피아노하고 약간 그 소리를 붙이고 악기를 붙이고 고은 선생님의 육성에다가 음악을 붙여서 다음날 고은 선생님 댁을 방문해서 대충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들려드렸더니 엄청 좋아해 주셨어요. 직접 고은 선생님 살고 계신 대구를 방문하신 거예요? 네, 수원에. 수원. 네, 아, 수원에 네. 방문했습니다. 그때 들려드렸더니 엄청 좋아해 주셔서 점심 사주셨어요. 점심. 보통 작업을 하실 때 방금 전에 스케치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뭐 이제 미술 하시는 분들은 스케치를 연필로 네네네. 하죠. 네네네. 네, 스케치북이나 노트나 종이에. 네.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스케치를 그때는 하세요? 일단 피아노 소리하고 약간의 현악기 소리로서 인공적인 미디 데이터로서 만들었던 그런 현악 소리로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아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들려드렸고 그러나 역시 그렇다고 해서 아주 쉬운 작업은 아니었고요. 시낭독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템포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박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순간 그 흥이 나시면 가버릴 때도 있고 빨리 말씀하실 안 때도 들어오실 때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아주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죠. 지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어렵다라기보다는 특별한 기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네스코 파리에 그 현장에서 연주를 할 때 한국 뮤지션들은 물론 거기다가 미국 그리고 일본 뮤지션도 같이 갔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끝내지 말고 현지 뮤지션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프랑스의 현악 주자들 10명이었나? 몇 명이었는지 아무튼 적지 않는 현악 주자들이 참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역시 리허설은 못하지 않습니까? 미리. 그러니까요. 네.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리허설을 잘 못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가장 힘든 부분은 그것이에요. 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우리만 전날에 현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처음 만나는 거예요. 현장의 뮤지션들하고도. 공연 전날에 처음 만나셨다는 처음 만나는 말씀이죠? 거예요. 악보는 당연히 보내놓았지만 처음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나 음악을 하는 것이라면 쉬운 거예요. 그냥 음악을 하는 건. 근데 이번엔 좀 아주 특별한 기획이다. 네. 예, 신앙송하고 예, 평화를 테마로 하는 신앙송하고 같이 하는 것이니 그런 부분을 양해를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양해를 많이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아주 흔쾌히 협력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고은 선생님은 전날 리허설은 못 오시고 예 그리고 당일날 리허설 현장에서 처음 전원이 모인 거예요. 고은 선생님 심지어 전날 못 오시고 당일날 네네네. 걱정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위가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위가 아파요. 아프세요? 네. 저는 그 즐거운 척하고 있지만 위는 아파요. 네. 아니 왜냐면 고은 선생님이 한국말로 신앙송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을 그러니까요.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이게 무슨 그러니까요.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프랑스 건데. 뮤지션도 미국 뮤지션도 일본 뮤지션도 무슨 네.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그냥 음악적으로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군데에 사인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지휘자 역할이라기보다는 지휘자는 오케스트라처럼 지휘를 하면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오케스트라에 소속을 하는 뮤지션 같은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은 고은 선생님한테 큐도 보내드려야 되고. 큐도 드려야 되고. 큐. 네. 근데 큐 보내드려도 안 들어오실 때도 가끔. 본인이 그렇죠. 들어오고 싶으실 때 말씀 원래 들어오시는 부분을 네.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네. 그러면 좀 우리는 연주를 연장해야 되고 사이드를 바꿔야 되고 그 순간에 실시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마추어랑은 절대 할 수 없는 작업이네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부분이 아주 힘들기는 했지만 아주 신선한 경험이었고 그것으로서 그 작업으로서만 다른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작업에서 선생님 역할은 제가 알기로 피아노를 치셨던 예, 역할인데 피아노도 피아노는 두 손으로 보통 네. 친단 말이죠. 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그런 이렇게 템포나 큐를 드리기 위해서 건반에서 손을 떼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상황이 그러니까 오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네. 네, 그 가장 어렵고 그리고 역시 그 갑자기 그런 갑작스러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벌어졌나요, 실제로? 예, 많이. 예. 아, 네. 예. 그래서 그 원래 좀 신앙송하고 우리가 좀 멀리 갈 때도 있어요. 멀리 갈 때도 있고. 신앙송가 이렇게 예. 네, 음악이 멀어질 그럴 때가. 때는 역시 좀 서로 호흡을 맞추고 여기서 다음 들어와야 된다. 그런 그 순시간에 사인을 줘야 되고. 그러면 제 상상으로는 고은 선생님은 이렇게 시 낭송하는 것에 심취되어 계셨을 것 같고 선생님은 옆에서 다른 이렇게 브라스와 함께 그를 맞춰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그렇죠.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네. 예, 자연스럽고 고은 선생님께서 혹시 흥이 나시거나 그래 주시면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그것에 우리가 따라가면 좋은 것뿐이니까 그런 부분은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서는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방송이 되거나 하셨던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같이 고은 선생님과 양방원 선생님이 협업하신 것이 있는데 그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과거의 낭떠러지에서 나를 기다리는 미래를 어떻게 그러나 없이 맞이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별합니다. 모든 이전의 우승이여 가라. 내 미래에 쌓인 유산이야말로 이제 나 자신입니다. 다시 고별합니다. 모든 이전의 야만이여 가라. 천년의 원근법을 벗어나 여기 우리의 숭고한 미지를 동경합니다. 그러나로부터 그 미지의 시대가 얼마나 찬란한가를 청춘의 예욕으로 맹목의 예지로 예감합니다. 나를 씻어냅니다. 역사를 씻어냅니다. 하여라 나의 꿈조차 오염된 무거운 원수가 아닌지 몰라 꿈조차 씻어냅니다. 자신의 정신이 들고 하나하나 자신의 지고의 물질이 되는 그날에 그냥 찬란한 하늘을 우러러 오늘에 다 있는 70년을 보냅니다. 오늘을 떠나는 70년을 맞이합니다. 어느 700년의 기원을 향해 출항합니다. 그러나 미지의 파도소리가 우리의 소평선입니다. 우리의 노래입니다. 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역시 저희의 예상대로 피아노 치셨다가 두 손을 띄고 일어나셔서 지휘를 하셨다가 다시 피아노 치셨는데 이런 식의 작업 괜찮으세요? 아, 저는 네. 가장 지금 영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는 네. 아마 저의 표정일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아니 당황스러운 것은 괜찮으셨나요? 아니고 네. 아무튼 그 순간순간마다 판단을 해야 되고 예 지금 어디 가고 네.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려야 되고 네. 아무튼 그러나 고은 선생님께서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지금 에너지 보셨죠? 네. 엄청 대단하세요. 굉장히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소리도 다양 쪽에 들어야 되고 고은 선생님의 그 낭독하시는 템포도 들으셔야 되고 멜로디도 또 피아노를 쳐주셔야 되고 네 지휘도 같이 하셔야 되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바쁘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표정은 또 봤을 때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표정이 또 선생님 표정이 여기서 나오니까 아 이런 작품이 힘든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전혀 아니죠. 네. 그 순간은 위가 아파도 위가 아파도 네. 그러나 그 역시 그 끝난 순간 관객분들의 박수나 네. 호응이나 그런 것을 들었을 때는 역시 장소도 그렇고 특별한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고은 선생님과 이런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영광이고 네. 좋은 자리였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협업을 또 하고 계시네요. 조금 더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주로 일본 그 카루이자와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곳은 제가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굉장히 풍경이 아름답다고
들었는데 그곳에서 주로 네.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많이 하신다고 알고 네네. 있어요. 네. 그래서 양방원 선생님 스튜디오는 어떤 모습일지 또 궁금하고 네. 일상을 또 어떻게 보내시는지 또 그런 부분도 또 궁금한데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해발 1000m에 있는 가루이자와라고 하는 지역에 삽니다. 거기는 역시 해발 1000m이기 때문에 도시 도쿄보다는 대충 10도 정도 기온이 낮아요. 예, 그러니까 여름은 좀 비소지로서 좋고요. 그러나 겨울은 엄청 춥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산 속에 자택에 스튜디오가 있고 오늘은 그 스튜디오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게 저의 창문 밖가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피아노도 있고 본격적인 아직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그런 그 녹음 시설, 네. 녹음 기자재가 여기에 다 있고 여기서 그 믹싱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은 저곳 한 곳에서만 진행을 하시는 거죠? 거의 거기에서 네. 스케치부터 시작해서 녹음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밖으로 나가고 네. 이렇게 해서 녹음을 하고 나면 전통악기 다른 악기를 녹음하고 다시 여기에 돌아와서 여기서 마무리를 한다. 예, 그런 식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방음벽 처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다 되고 있어요. 되어 있어요?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집만 사람이 없으니까 덩그러니. 그러니까 그 여름 휴가철에는 별장 장소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특별한 시기가 아니면 좋은 시기에는 그 창문을 열고 할 수 있어요. 예, 열고 그 작업을 하고 있을 때는 새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네. 아무튼 저는 그런 환경이 저한테는 엄청 좋은 것 굉장히 같고 좋은 멋있는 환경에서 고맙습니다.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오케이, 다음. 이것은 좋고 넘어갑시다. 네, 이것이 스튜디오. 좀 네. 자세한 컷을 이렇게 세부 네, 클로즈업된 컷. 이게 그런 잡지가 있습니다. 사운드 앤 레코딩 마가진이라고 있어서 그 잡지가 여기 취재에 와주셨을 때 잘 사진 찍어주셔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장비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은 아닌데 3, 4년 전까지는 좀 오타쿠였어요. 오타쿠. 네네네. 이런 그 녹음 장비에 세계에서 진짜 많이 그런 거 뭐였어요? 빈티지 기자재를 엄청 좋아해서 그런 이베이나 그런 데 가서 사고 나쁜 사람한테 사기 당했을 때도 있고 돈 줬는데 안 보내오는 거예요. 네네.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최신 그 음향기기라기보다는 오른쪽에 보면은 옛날 맞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에 있는 기자, 잘 아시네요. 조금 압니다. 네. 60년대나 70년대에 있었던 암펙스나 그런 기자재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컴퓨터 안에서는 최신 기자재들이 그런 플러그인이나 그런 것들도 쓰면서 저의 생각은 역시 양립이에요. 어느 쪽 하나만이 아니고 좋은 것은 양쪽 다 써보자. 그것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옛날 것, 최신 것, 네네네. 정말 여러 가지로. 맞습니다. 네. 오케이, 다음. 네, 이것들도 이게요. 이것들이 이것들이 제가 정성껏 모인 기자들입니다. 이거는 어떤 장비인가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예를 들면 마이크로폰을 여기에 연결해서 녹음하는 장비, 그리고 컴프레서라고 해서 소리를 압축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EQ라고 해서 이퀄라이저라고 해서 소리를 좀 약간 만지는. 네. 이런 장비들을 따로 배우시진 않으신 거죠? 원래 저는 20대, 30대에서 녹음실에서 그 스튜디오 뮤지션으로서 활동할 때는 항상 이 기자들을 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자기가 하는 영역은 아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있었죠. 그러나 여기에 왔더니 이런 산 속에서 혼자 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 기자재들의 매력이랄까, 역할을 제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그 녹음실에는 그런 기자재들이 항상 있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하나 눌러보고 돌려보고 해보면서 독학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오타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타쿠이신 분들이 하나를 또 하시면은 완전히 전문가처럼 꿰뚫어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문가가 되기 한 걸음 전에서 벗어났어요. 겸손하시네요. 네. 오케이, 다음 고맙습니다. 이것은
그 가르이자와 이건 올해 사진인데 제가 사는 동네 가까이 우리 집은 아니에요. 그 가까이에 있는 별장 그 관리 사무소에 있는 풍경이 굉장히 좋네요. 엄청 좀 좋죠. 네, 연못인 거예요. 네, 연못입니다. 네. 오케이 다음. 네, 여기가 그렇고 이런 곳에 있으면 굉장히 여름과 잘 어울리는 그런 상쾌한 음악이 이렇게 영감이 샘솟을 것 같은데. 그러나 네. 이런 식의 겨울 음악을 만들어야 될 경우가 많아요. 여름 음악보다 겨울 음악 아니에요. 그 시기가 딱 그 시기 음악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몇 개월 후에 음악을 만들어야 될 때도 많고, 예 그런 것도 그렇군요. 있고. 네. 예, 아무튼 다음 가겠습니다. 예, 이것도 같은 시설이고요. 예, 여기는 산책을 자주 하는 같은 시설이긴 한데 역시 그 도시에 있어서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을 때는 계속 작업만 하고 있으면 역시 그 머리에서 연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네, 그렇죠. 네. 그도 그렇고 그럴 때는 밖으로 나와서 나무도 보고 땅도 걷고 또 네, 그렇게 해야. 그리고 가끔 저 오토바이 같은 것도 타거나 그랬으면 좀 기분 전환이 쉽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데는 술 먹으러 놀러 가자는 유혹이 없어요. 유혹이 없어서 좋은 거예요. 예. 예. 오케이 다음. 네. 오케이. 네 다음. 네 여기도 그렇고. 사진을 많이 찍으시네요. 이것은 네. 네 이것은 농사 짓고 있어요. 농사 어떤 걸 농사는 농사 아니고 짓으세요? 네. 아무튼 그 우리 집의 뒤쪽인데 역시 산이니까 좀 약간 넓어요. 네. 그래서 산에서 하고 싶을 때는 풀을 좀 깎거나 예, 그런 것을 하거나 아무튼 이런 시간도 아주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고 예. 이것은 예, 바베큐를 하는 앞치마를 또 2층에서 예. 이것은 그 앞치마의 그 캐릭터가 예, 네. 일본 애니메이션 앞치마예요. 좀 받았던 예, 그럼 MD입니다. 저 애니메이션의 음악을 혹시 참여하신 건가요? 예, 그 작품은 아닌데 예, 그런 기획사 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셔서 엄청 네. 예뻐서 예. 오케이 다음. 예, 그래서 이 강아지는 라브라고 하는데 2년 전에 세상 떠났는데 그때까지는 역시 그 작업을 하면서 좀 기가 막혔을 때는 같이 그런 이런 비밀의 계곡이에요. 여기는. 선생님만 혹시 가시는? 아마 다른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좀 들어가야 되는. 네. 예, 그래서 비밀의 계곡도 자주 갔었고 이런 데서 기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러브의 사진, 강아지 이름이 러브인데 네네. 러브의 사진을 또 보여주신 거 보면은 남다른 의미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자연 속에서 같이 산다는 것은 동물하고의 그 거리감이 역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에 바로 말이 왔어요. 말. 동물을 워낙 좋아하시나 봐요. 동물 좋아해서 네. 말이 우리 동네에 놀러 왔는데요. 그 말하고 좀 약간 좀 즐겼던 그런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엽죠? 당근이에요. 당근하고 사과. 말이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한테 빨리 주라는 사인인 거예요. 했죠 지금. 네, 이런 식으로. 이 영상에 들어가 있는 음악도 선생님 네네. 작품이죠? 이것은 네, 제가 그 겨울에 작년 겨울에 이 영상을 찍었던데 그 영상이 좀 약간 좀 예뻐서 네. 제 곡에서 올릴 곡이 있을까 해서 영상을 찍은 10분 후에 이 영상 올렸어요. 저희가 이제 선생님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1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은데 이제는 마지막 이야기로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의 그
향후 작업 계획이나 작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현재 2018년 동계올림픽 개회식, 폐회식 음악 감독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음악 감독님이시라는 그 역할이 물론 어떤 미션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겠지만, 올림픽 같은 그런 빅 이벤트의 경우에는 단순히 음악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무대라든지 미술, 뭐 퍼포먼스,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또 위치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또 부담은 또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회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어떠신가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역시 위가 아프고요. 네. 위가 계속 아프시네요. 네. 일단 올림픽의 구성이라는 게 총감독님이 계셔서, 그 아래 총영출님이 계셔서, 그 아래에다가 많은 안무 감독, 음악 감독, 미술 감독, 여러 감독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음악 감독은 저를 포함해서 역시 분량이 엄청 많아서 지금 4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이고요. 그리고 역시 그런 큰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뭔가 그 생각이 하나가 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어떤 공연을 한다. 그럴 때는 역시 안무에 간단한 예를 들면 안무의 템포가 이런 템포여야 되고, 이런 중간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제가 나름대로 제멋대로 음악을 만들고 이것입니다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조절해서, 그래서 그것을 총연출님이나 총감독님께서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많이 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보통 작업하고는 역시 다르고, 그러니까 좀 보람이 있기도 하고, 엄청 쉽게 갈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역시 그럴 만한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양방원 선생님이 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컬래버레이션의 거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스케일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평창올림픽을 기념을 해서 또 앨범을 하나 만들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앨범이 이번 주에 개봉이 오픈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앨범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맛보기로 메이킹 필름을 조금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좀 특별히 그 27일 날에 그 평창의 그런 그 개회식하고는 별도로, 역시 평창이라는 게 그런 이벤트를 응원하고 싶다는 아티스트들이 많아요. 분들이 많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렇다면 그런 힘을 모여서 하나의 뭔가 응원 메시지를 보내자, 메시지 음악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에코스 포 평창이란 타이틀로서 하나 음반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미공개예요. 오늘 처음 공개입니다. 그래서 메이킹 필름을 보여주시면서 메이킹 필름에 깔려 있는 음악이 이제 공개될 음악이 그 타이틀곡으로서 에코스 포 평창이라고 하는 타이틀곡입니다. 그것은 제가 새로 만든 그런 곡인데요.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방원입니다. 이 음반은 제가 일단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회식에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데요. 그 음악을 열심히 만드는 것은 물론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응원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에 동감을 하는, 동의를 해주는 해외 뮤지션, 한국의 뮤지션들이 모여서 이 음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응원하는 그런 많은 아티스트들이 모였을 때 그런 생각이, 마음이 하나에 모여서 그것을 신선하게, 무겁지 않게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만들었던 곡이에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합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합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願ってます.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합니다. 저와 여러 아티스트들의 응원의 마음을 음악에 담았습니다. 이 음악의 메아리가 평창까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파이팅! 에코스포 평창! 네, 이번 주에 이 앨범이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총 몇 곡이 수록되어 있는 건가요? 14곡이 됩니다. 14곡. 네, 14곡 다 직접 만드신 그 제가 직접 한 곡도 당연히 있고 네. 많은 아티스트들이 만들어 주신 곡들이 있어요. 네. 그것은 국가스텐의 하현우 씨가 보컬로서 들어오신 거기 정선아리 양이 있고요. 그리고 송소희 씨, 마베리츠, Every Single Day, 그리고 일본에서는 네파페페라고 하는 기타 듀오가 있고 오시오 코타로라고 하는 기타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 네. 클래식을 하시는데 박지혜 씨도 참 아무튼 아주 다양한 아티스트 분들이 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앨범이 혹시 곧 있을 그 콘서트와도 연결이 되어 있나요? 좋은 이야기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안 잊고 있었습니다. 좀 지금 그냥 지나갈 뻔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 11월 25일 물루스퀘어에서 2회 공연을 하는데요. 그 공연은 이 CD의 음반 발매 기념도 있고 그런 평창을 응원해 주시는 아티스트 송소희 씨하고 Every Single Day, 그리고 일본에서는 오시오 코타로라고는 엄청 훌륭한 기타리스트예요.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당연히 우리 밴드도 있고 저희 공연도 하고 그런 아주 좀 특별한 공연 1일 2회 공연을 합니다. 반드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것으로 그 양방원 선생님과 또 양방원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토크를 마치겠고요. 이어서 양방원 선생님 작품 혹은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질의응답 해주실 수 있는 기회가 양방원 선생님께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 거 다 아시죠? 편안하게 소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남자 선생님 주시고요. 예, 저희가 지금 이게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꼭 말씀을 해주셔야 생중계가 잘 나갑니다. 네, 여자분들 거울 한 번씩 봐주시고요. 네, 질문 부탁드릴게요. 예, 이 토크 오기 전에 이 빗소리 풍경 이 전시 7개 작품을 보고 왔는데요. 보고 나니까 약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제 과거의 회귀 이런 게 모토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유적지잖아요, 전부 다 경복궁에 있는 것들이. 유적지를 다시 새롭게 이 작품들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요. 이 선생님의 작품이 1번인 온돌야가 약간 좀 6개의 나머지 작품들 전체를 관통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첫 번째 작품이잖아요. 제 입구 앞에 있고. 네네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 아티스트의 분들 7개와 또 온돌야화가 약간 좀 시간과 공간, 그 과거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약간 좀 한국적임에 대한 표현을 담은 것 같았어요. 선생님께서도 조금 전에 공개하신 그 평창 관련 영상에서도 아리랑 선율이 좀 있었고, 네네네. 선생님한테 있어서 한국적임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또 이번 전시가 한국적임을 표현함에 있어서의 작품들이잖아요. 그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어려운 질문이 갑자기 처음부터. 오케이. 아주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기도 하지만,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초청년학교에 다녔고, 좀 우리말을 한국하고는 다른 우리말을 배우면서 자라났고, 아무튼 복잡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복잡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복잡한 속에서 나오는 한국적인 DNA랄까. 예.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때고 원래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임권택 감독님의 100번째 연화 참여를 했을 때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하도 좋은 일인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감독님께서는 아니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나름대로 표현했으면 좋겠다. 편하게 생각을 하시라. 현장에 와서 많은 것을 느끼라. 그래서 그것을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몇 명 계세요? 몇 분 계세요? 사진작가 배병우 선생님도 너같이 경계에 있는 사람이 이상한 재미있는 짓을 한다고 많이 해라고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 저는 엄청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름대로의 우리나라적인 온돌예화도 그렇고 아리랑도 그렇고 아리랑이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것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제멋대로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근데 나름대로 솔직히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리면서 소중히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아까 여기 선생님 말고 먼저 손 부신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네, 남자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선생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질문과 답변은 쉬운 것이 아니라서 지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나 뭐 만남이 쉽게 오는 게 아니라서 좀 여쭤보게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과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선생님의 음악적 스펙트럼 넓으신데 그 중에서도 아리랑에 대한 좀 애착이라 될까요? 이런 게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소치 올림픽 배식도 그렇고 대통령 취임식 그리고 앨범, 뭐 아리랑 콘서트 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셨는데 선생님에게 있어서 아리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평창 올림픽 음악 감독이신데 개막식 공연에서도 한국을 알리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음악이 비단 뭐 아리랑뿐만이 아닌 풍물놀이나 뭐 판소리, 뭐 탈춤 이런 유령 문화재와 뭐 콜라보레이션 아니면 협연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아리랑은 2012년도 부산 영화제 개막식에서 아리랑을 심포니로서 편곡을 해서 오프닝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좀 제안이 좀 들어왔어요. 그게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아리랑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편곡을 해봤더니 역시 아리랑이란 게 제가 못 봤던 아리랑, 못 만났던 아리랑에 있구나. 그런 깊이가 뭔가 입구라 할까? 문을 열었어요. 그때 이것은 좀 하고 싶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에 몇 번 아리랑을 연주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저의 음악을 들으신 분께서 예를 들면 소치 올림픽의 그 폐막식에서의 그 감독을 하신 윤호진 감독님이나 그런 분들께서 당신이 아리랑이 좋다. 그럼 당신이 아리랑을 계속해서 다음 이런 식으로 아리랑을 해보자. 그런 제안을 가져와 주셨고 저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뭐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제안이라 할까. 지난번에 국립국장에서 있었던 아리랑 공연도 아리랑을 좀 제대로 나름대로 많은 뮤지션들이 많은 색깔로서 다양한 색깔로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셔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서로 뭔가 주고받고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행복한 일이죠. 한번 해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당연히 좋고 그리고 소치의 음악에 관해서는 당연히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분, 자랑스러운 부분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아쉽지만 없고요. 그러나 역시 그 4명이 있는 음악 감독 중에서 국악이나 전통적인 부분을 전공하시는 아주 스페셜리스트가 있고 그분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나누고 계시고 지금 아주 많은 좀 재미있는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여자 선생님께 마이크. 일단 만나 뵙게 돼서 엄청 안녕하십니까. 영광이고요. 존경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14년째 선생님을 하고 있고요.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대학 시절 교수님께서
그 양봉원님의 그 음악을 알려주셨고 그 이후에 관심을 꽤 많이 가졌었는데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음악을 가르치면 좋을 것 같은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음악적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혹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진짜 이거는 그냥 궁금한 건데요. 한국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살고 계신 이유가 뭘까 좀 궁금했거든요.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질문이 무엇이었나? 초등학교. 저는 음악 교육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제가 음악 교육을 받으면서 그 당시는 그것을 제가 엄청 싫어했어요. 싫어했다라기보다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근데 아주 열정적으로 좋아했던 것은 아닌데 피아노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저한테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이나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음악적으로 성장을 했던 것은 저는 중학교 시절이라고 생각해요. 그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것을 정말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 시기였고, 그러나 그 당시까지 초등학교에서 해왔던 피아노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엄청 큰 관심이 없더라도 계속한다는 것도 하나의 힘이 되지 않을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네. 지금 아이들은 아마 지금 중학교 때 느꼈을 것을 네. 제가 5학년 담임인데 아마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사춘기가 4학년쯤 그렇죠. 시작이 되거든요. 빠르죠. 네네네. 그래서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요. 지금 그런 어린 시절부터 하는 교육이 엄청 빨리 시작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6살 때부터 그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진짜 열심히 했던 게 좀 늦었고, 근데 인생이 그 당시부터 엄청 피아노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지금 인생이 하고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좀 클래식 쪽으로 가서 음악을 하고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적절한 타이밍이라 할까, 시기가 있고, 예,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 그러나 그렇게 잘 돌봐주시면서 도와주시는 선생님 계신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지 않을까요? 네. 두 번째 질문이 혹시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해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 뭐 그런 것. 저 솔직히 재능 기부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초등학생만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음악을 하고 싶은 분, 예, 그런 데나 아주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것도 만남인 거예요. 저의 타이밍도 있고, 저의 타이밍하고 거기에서 타이밍이 맞으면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 하는 이유는 저는 역시 자라나서 아버님은 안 계시지만 어머님께서 좀 연세가 많으시고 그런 부분도 있고, 실은 많은 생각이 있어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 싶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저는 다른 해외에 사는 것도 뉴질랜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거기에 가면 일을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데 어쩌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저는 제약은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바로 갈 거예요, 아마. 예를 들면 저는 40살 때 바로 가로이자에 갔어요. 그때까지는 계속 도쿄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엄청 많은 공장처럼 산업 음악을 만들고 막 했었더니 저는 그게 아니라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렇다면 저는 자연 속에서 살고 하고 싶은 음악을 나름대로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그때 그 순간에 결단을 내리고,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고, 예, 그럴 경우에는 한국에 당연히 올 수도 있고, 예. 오래 계시면 저희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앞에 여자분께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그 경계인으로서 일단 같이 작업하신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인이 찍은 사진을 수합을 해가지고 그거를 자신에게 맞게 어떤 부분은 크롭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 좀 더 확대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고 거기다가 선생님 음악을 덧붙이셨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경계인으로서 선생님이 한국과 일본 이렇게 사이를 오가면서 그걸 바라본 선생님의 시선이 궁금하거든요. 네. 시선이 뭐예요? 네, 선생님의 시선. 이 사진에 보면서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아 옛날에 이 대한제국 시대 뭐 이런 작업 사진을 보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음악이 아니라 선생님 말로써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오케이. 일단 제가 그 배병우 선생님 같은 분이 당신은 경계에 있으니까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제가 경계인이다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경계인입니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 예. 그리고 저의 사진을 보는 것으로서의 저의 생각이란 것은 역시 사진마다 다르기는 했어요. 근데 역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 당시에 생활, 특히 좀 어렵다라기보다는 평소 그 자리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생활이 역시 아직 좀 여유롭지는 않았고, 그러나 그 대신 이 시대에 뭔가 제가 지금 없는 그런 좋은 공기가 있어요. 레트로감이라 할까. 레트로라고 아까부터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특유의 레트로감이 저는 아주 귀중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그 레트로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계의 악기라 할까, 예, 그 요소를 뽑아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레트로감이 아주 중요했고, 그리고 또 하나 가슴 아팠던 부분이 역시 일본말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 일본말이 거기서 많이 보였다는 것 자체가 역시 이렇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못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예, 역시 가슴 아픈 부분은 당연히 있죠. 예, 그러니까 복합적인 그런 마인드라 할까, 이미지라 할까. 그런 한마디로서는 아주 정리는 하기가 어렵고. 네. 그것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 그 찍었던 사진들의 90% 이상이 일본 정부가 이제 일본인들에게 그 의탁을 해서 사진을 찍은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대부분이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본 사람이 찍은 시각에서 찍힌 사진이라 그런 각도라든지 이제 일본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실 운명적으로 피할 수 또 없는 부분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이고 그것이 배경이고 그것을 전시를 하는 것이고, 네. 예, 그러기 네. 위해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는지.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마지막 질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번쩍 손을 드신 저희 핑크색 가방을 갖고 계신 여자분께 마이크 전달을 부탁드릴게요. 네, 왠지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질문을 안녕하십니까. 드리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랑 수많은 콜라보를 여태 해오셨는데 작업 의뢰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요. 예, 하세요. 네, 이어셋, 잠깐 그 메이킹 필름에서 이어셋 잠깐 나왔는데 혹시 장비 못 쓰고 계신지? 이어셋. 네, 장비. 네. 이어폰? 이어폰 못 쓰고 계시는지 이어폰 못 쓰고. 네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폰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어요. 약간 적은 이어폰은 좀 시끄러워요. 오타쿠예요. 그래서 요즘 저는 같이 작업이라 할까, 같이 그 일을 하는 사이이기도 하는데 오디오 테크니카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그 개발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디오 테크니카가 사마소닉이란 페스티벌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영향도 있어서 제가 제주뮤직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유선으로서는 오디오 테크니카가 좋고 저는 그리고 이동이 많아요. 비행기 타거나 막 이동할 때는 블루투스에
예, 그 이어폰이 엄청 좋은데 블루투스가 가격이 싸도 요즘 좋더라고요. 예,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3만 원, 4만 원 정도에 블루투스 하면서 했더니 지난번에 뮤지션 친구가 왜 양바오는 이런 싼 블루투스를 하냐고 싼 거, 네네. 그런 말도 듣는데 저는 브랜드니까 이 브랜드가 좋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기보다는 소리가 좋고 자기가 듣고 좋으면 하면 좋은 것이고 그것으로 싸면 더 좋지 않습니까? 예, 일단 이런 답입니다. 그리고 선택,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테마 중에 테마가 마지막에 나와서 저는 아주 좋아요. 역시 만남인 거예요. 예, 그 다행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음악 작업을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철저히 그 작품을 리서치해요. 네, 그래서 이 작품하고 제가 어느 정도 맞는지, 정말로 맞는지, 그래서 이 작품에 제가 끌어당기는지, 그리고 그 작품도 정말로 저를 원하고 있는지, 예, 그것을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그것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이것은 제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좀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장기적인 부분이나 이분하고 함께 하는 것으로서 더욱 우리가 다음 제안을 오히려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나, 그러한 다각적인 부분에서 그 만남을 아주 소중히 진짜 열심히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것으로서 선택을 해서 그 만남으로서 이루어진 결과물은 저는 약간의 자신이 있어요. 예, 그럴 때는 반드시 좋은 것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마무리 질문을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로 하시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선생님과의 토크와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둥 기념품 추첨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무려 1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13개의 프로그램에 계속 자주 오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세요. 그래도 와주신 분들께 또 감사의 마음으로 소정의 한정판 에코백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판매를 하지 않고요. 이곳에 오신 분들께만 추첨을 해서 드릴 수 있는 소정의 선물입니다. 들어오실 때에 작은 번호 적힌 종이를 갖고 오셨을 거예요. 네, 복권 당첨되듯이 두둥두둥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선생님께서 10분을 추첨해 주실 겁니다. 10명을 추첨을 해서 번호를 크게 말씀해 주시면 마이크 드시고 그러면 끝나고 나서 나가실 때에 그 에코백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를 보여주시고 받아가셔야 됩니다. 가겠습니다. 31번. 예. 계속 할게요. 네, 계속 31번 받으셨고요. 21번. 21번 어디 계세요? 네, 저쪽에 계십니다. 28번. 28번 어디 계세요? 네, 저쪽. 20번. 네, 20번. 잘 섞어달라는 소리가 잠시 작게 들렸습니다. 네. 13번. 13번. 네. 5개 남았습니다. 10번. 10번. 네. 3번. 3번. 네. 39번. 39번. 39번 없으세요? 39번 없으시면 이거는 꽝이고요. 하나 더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17번. 네, 17번. 2개 남았습니다. 9번.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9번 죄송해요. 9번 죄송해요. 네. 6번이요. 네, 6번. 네, 헷갈릴까봐. 네, 저희 그 스텝이 한문으로도 써놨네요.
그럼 마지막 9번을 하면 어때요? 그럴까요? 네. 네. 6번 어디 계신가요? 네, 6번 네. 계시고 9번. 9번. 네. 여기까지 그러면은 한 분 더 계시나요? 꽝 하나였죠. 꽝 하나 빼고 하나 더 해주세요. 그래요? 네. 저희가 10개를 준비했으니까 선생님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2번. 2번. 네, 2번. 아유, 2번 선생님은 굉장히 자주 오시는 분인데 또 뽑히셨네요.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2시간 남짓 자리를 또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재밌게 이야기해주신 엄청 선생님. 즐거웠습니다. 네, 저는. 정말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저희 이번 전시는 덕수궁에서 11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오전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하니까 낮이든 밤이든 원하시는 시간에 오셔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